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중개보수에서 파트 2 26번입니다. 자, 26번. 갑은 개업공 중에서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 면적 70제곱미터인 오피스텔.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란 얘기네요. 오피스텔, 가로열고 인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업, 전용수색시 화장실, 목욕시설입니다. 부화목을 갖춘 오피스텔이니까 쉽게 말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얘기네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2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는 15만 원이다. 자, 계산해 보면 자, 일단 2천만 원 플러스 월세가 25원이죠. 월 2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이거는 2,500이고 더하면 4,500이에요. 4,5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미만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바로 요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럼 다시 계산해 보면 2천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25만 원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거 25만 원 곱하기 70 하면 1,750만 원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릴 수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750입니다. 자, 여기 이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피스텔이니까 요 내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 오, 임, 사죠. 요거네, 사. 임대차니까 매오 임사예요. 매오 임사. 그러면 3,750 곱하기 0.4%
하면 1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15만 원이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중개업소 최고 한도가 9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중개 대상물이 주택이냐 주택이 왜냐 이거부터 체크해야 되는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에요. 2분의 1 미만이니까 전체를 뭘로 취급한다? 예, 상가로 취급한다. 자,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놓고 일단 상가가 되었다. 상가니까 요 내용을 외우셔야 되죠. 요 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되니까 매구 인구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매구 인구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인 이름하고요. 임차인 이름이 동일인이다. 그러면 동일인이면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인과 임차인 이름이 다르더라. 뭐 임차인이 병이더라. 만약에 임차인 이름이 매도인이 갑인데 임차인이 병이더라 그러면 동일인이 아니죠. 그럼 둘 다 받는 거예요. 동일인이 아니면 둘 다 받는데 동일이니까 갑도 매도인도 갑이고 임차인도 갑이니까 동일이니까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가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요율 하시면 되겠네요. 1억 곱하기 요율은 요거죠. 지금 매매니까 매9예요. 상가니까 0.9입니다. 0.9. 그럼 1억 곱하기 0.9% 하면 9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90만 원이다. 맞네요. 특히 여기서 여기 보면 XC 보수 조례 해가지고 조례 내용이 쭉 나와요. 자,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요. 이건 트릭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0.9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매구 인구예요. 매구 인구에서 0.9% 했더니 9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C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한 경우 일방 당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는 80만 원이다. 자, 동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매도인과 임차인이 동일인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도인도 갑이고 임차인도 갑이에요. 동일이네요. 자, 그러면 동일인이면 무조건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매 금액이 얼마냐면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곱하기 요율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주택 매매에 대한 매도 금액이 지금 1억 8천이니까 요거네요. 매도 금액 5천만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0.5래요. 자, 그러면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9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한도가 있나 보셔야 돼요.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한도가 80만 원이에요.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산출액이 커요. 그러면 적은 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80만 원이다. 맞네요. 80만 원이다. 맞습니다. 29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2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이네요.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의 1초분이고 매구 임대차의 경우는 임팔입니다. 매구 임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매구 임팔 맞네요. 매구 임팔 범위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30번입니다. 자, 30번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고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사유입니다. 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1번입니다. 자, 31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의 평균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아니죠. 중개 대상물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32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 세 가지가 동일하네요.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매매죠.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아니죠.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거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33번 중요하죠.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가로 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부수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금액과 개업금융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거래 금액, 여기서 거래 금액이라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인데요. 자, 매매도 1천분의 9, 임대차도 1천분의 9입니다. 그래서 매, 구, 임, 구 보면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맞는 표현이네요. 35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YC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일단 매도인 이름하고요. 임차인 이름이 동일한가 다른가만 보시면 돼요. 매도인 이름이 갑이고요. 임차인 병이에요. 그러면 매매와 임대차를 둘 다 받는 거예요.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매도인이 갑이고요. 매수인이 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2억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매수인 을이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 병에게 다시 세를 놓은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의 매매계약하고요. 임대차를 동시에 계약 체결시켰어요. 자, 그러면 동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매도인 이름하고요. 임차인 이름이 동일한가 봤더니 매도인 이름은 갑이고 임차인 이름은 병이에요. 다르죠? 다르면 매매에 대한 보수도 받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둘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매매가 2억이니까요. 매매 2억 곱하기, 자, 요일이 얼마냐면 2억이니까 여기네. 2억 이상이니까 0.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 4, 8, 80만 원이고 한도는 없죠. 8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산하시면 되겠네. 자, 임대차는 요거네요.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냐면 보증금 3천 더하기 월세가 20이에요. 20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2천이고 더하면 5천이에요. 자,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바로 요율을 곱해 주시면 돼요. 자, 5천만 원 여기네요. 5천만 원 이상이니까 0.4를 곱합니다. 4, 5, 20만 원이에요. 한도는 3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 매매 80만 원하고 그리고 임대차 20만 원 합이 100만 원이다. 그러네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자, 36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행위다. 그렇죠? 금쟁이죠? 금쟁이다. 자, 37번입니다. 자, 이 37번 실비 한도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 보정했을 때는 비용으로 한다. 그렇네요. 실비는 비용이죠. 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계약금 반환 채무행 보장과 관계된 비용이 있습니다. 실비가. 자,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일반적인 좋은 내용을 설명한 거네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고 계약금 반환 채무행 보장과 관계된 비용은 개반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권리 개반 취입니다. 권리 개반 취. 자, 38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38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이 경우는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네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